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11장 자본 및 지분 상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자본금의 증가거래, 감소거래에 이어서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과 관련된 계정들의 회계 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본금의 증가, 자본금의 감소, 즉 증자, 감자 회계 처리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자본잉여금이 소개가 됐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등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자본잉여금의 증가, 감소에 대한 상세한 회계 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잉여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상증자를 배웠는데요. 액면 주식의 유상증자, 무액면 주식의 유상증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할증 발행할 경우에 그 발행가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습니다. 한편 무액면 주식의 유상증자를 할 때 이사회 등이 발행가액 중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나머지 금액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물론 액면 주식이든 무액면 주식이든 유상 증자할 때 직접 발생한 신주 발행비와 같은 거래 원가가 있을 텐데요. 주식 발행가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줄어들 겁니다. 감자 차익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유상 감자와 무상 감자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유상 감자 잠깐 분계를 들여다보면 실질적 감자인데요. 액면 금액만큼 보통주 자본금이 빠지면서 여기에 현금이 나가죠. 이때 나간 현금이 액면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감자 차익이라는 자본거래 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무상 감자라는 것도 있었죠. 형식적 감자입니다. 무상 감자는 아무 회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경영 성과가 안 좋아. 그래서 결손금이 누적이 돼요. 이렇게 미처리 결손금이 있는 기업이 실시하는 것인데요. 자본금을 죽이고 일단 감자 차익을 인식을 합니다. 이사회 등의 결의로 인해서. 그리고 주주총회 일에 감자 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처리 결손금하고 상계를 하는 겁니다. 이때 예를 들어 감자 차익을 1000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미처리 결손금이 950이야. 그러면은 감자 차익 50이 남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감자 차익이 나오는 건데요. 다시 자본잉여금 쪽으로 와서요. 감자 차익 유상 감자 시 감소하는 자본금보다, 즉 액면 금액보다 지급하는 대가가 적어. 이럴 때 유상 감자 시에 감자 차익 나오고요. 무상 감자는 인식한 감자 차익보다 상계하는 미처리 결손금이 적을 때 발생합니다. 잠시 후에 자본조정에서 자기 주식의 회계 처리를 볼 건데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되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에 샀는데 이를 얼마 갖고 있다가 다시 되팝니다. 시장에다가 120에 팔았어. 그럼 20만큼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인데 자기 주식의 취득 처분은 손익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예요. 자본거래 차익은 전부 자본잉여금이라고 했죠. 계정으로는 처분이익이지만 자산의 처분이익이 아니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한편 우리가 9장에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배웠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때 초과불이백이 바로 전환권 대가, 신주인수권 대가이고요. 이것이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자본잉여금이 어떤 경우에 감소되는가? 대표적으로 자본전입이 있는데요. 자본전입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무상증자를 의미합니다. 자본금이 늘어나고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변에 있던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여금 중 법정적립금이 빠지면서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 차익 등이 보통주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것, 무상증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 감소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본잉여금을 헐어서 배당으로 지출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감소거래 무상증자이고요. 자본잉여금의 감소거래로 결손 보존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 자본전입 무상증자를 의미하죠. 이번에는 결손 보존은 뭐냐면 회사가 결손이 누적이 되어 있어요. 미처리 결손금이 있는데 얘를 죽여버리는 방법은 앞서 이야기한 무상 감자라는 게 있었죠. 결국 미처리 결손금과 자본금을 상계하는 건데요. 무상 감자 말고 미처리 결손금을 이익여금이나 자본잉여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결손 보존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결손금의 처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회사가 미처리 결손금이 있을 때 무상 감자는 안 할래. 결손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익잉여금하고 상계할 수도 있고요. 자본잉여금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잉여금하고 상계할지는 기업이 알아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미처리 결손금을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하겠다 그러면은 차변에 있던 미처리 결손금이 죽으면서 대변에 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하는 겁니다. 이때 자본잉여금이 감소가 되겠죠. 결손 보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 11장 14쪽에 가보면은 자본잉여금의 감소 중에 자본잉여금의 감액이라는 타이틀이 하나가 있는데요. 10여 년 전에 상법이 개정이 됐어요. 461조에 2가 추가가 됐는데 자본잉여금 및 이익여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총 결의에 따라서 그 초과 금액 부분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감액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본잉여금 내지 이익여금 중 법정 적립금 등을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대체를 했다 하면 배당 등으로 사유유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자본잉여금도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대체하여 사유유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항목들이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본조정이라는 분류 아래 몇 가지 계정들이 들어갑니다. 자본조정으로 구분을 하는데 마이너스 계정, 즉 분기할 때 차변, 이게 자본에서 차감이고요. 자본의 가산이 대변입니다. 대변 과목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기주식이 있고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은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죠. 차변에 들어가는 것이었고요. 이게 자본조정 마이너스 계정입니다. 한편 주식 선택권, 스탁옵션이라고 하는 건데 중급회계에서 배우고요. 미교부 주식배당금, 주식배당 설명을 할 때 뒤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본조정 항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기주식입니다. 자기주식은 말 그대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있을 텐데요. 이걸 다시 취득하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기주식입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는데요.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으로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주식을 매집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으면 다시 시장에서 팝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적인 인수합병 방어 차원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유통주식수가 감소를 하죠. 따라서 대주주 지분율이 자기주식 취득한 것만큼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 아닙니까? 분모의 유통주식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배당금 지급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은 중급회계에서 더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 돈 주고 자기주식을 사잖아요. 차변의 자기주식이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기주식을 샀다가 팔면은 자기주식 처분 이익,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될 텐데요. 잠시 후에 회계 처리를 살펴볼 거고요. 소각 회계 처리를 좀 유의해 보자고요. 자기주식을 소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자본금을 죽인다는 거죠. 내다 판다는 거는 다시 유통주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 이건 완전히 유통주식수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때 자기주식을 애초에 왜 취득을 했는지 취득 사유에 따라서 소각할 때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지난 시간에 자본금 회계 처리를 할 때 상환 우선주 회계 처리를 설명한 적이 있고요. 발행 회사가 상환권을 갖고 있을 때 상환할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현금이 나가면서 상환 우선주가 사라지지만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여금하고 상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바로 그런 내용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애초에 자기주식을 취득을 할 때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1000주를 사자, 10,000주를 사자 이렇게 결의를 하여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를 소각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는 처음부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서 자기주식을 샀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회 결의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사고 팔고 하자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취득한 것입니다. 상법상 자본금 감소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소각을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보았던 상환우선주의 상환의 회계 처리 이처럼 차변을 자본금의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이익여금의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합니다. 한편 또 다른 자기주식의 소각은 뭐냐면 애초에 취득할 때 특정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특정 목적이라면은
영업 부문의 양수도라든지 아니면은 단주 처리라든지 몇 가지 상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발생하는 자기 주식의 취득은 대부분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것이고요. 따라서 특정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이를 소각할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특정 목적에 의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할 때에는 애초에 상법상 자본금 감소 규정을 적용하여 주총 특별 결의를 얻어서 취득을 하고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상감자, 즉 차변을 자본금 감소로 회계 처리하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실무에서 발생하는 자기 주식 취득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 시에도 자본금을 죽이지 못하고 이익여금으로 마이너스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회계 처리를 살펴볼까요?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할 때 자기 주식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100원에 취득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매각을 합니다. 100원짜리를 예를 들어 120원에 매각을 했어. 그러면 20만큼 처분 이익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자본거래 이득, 자본잉여금이죠. 만약에 100원에 취득을 했던 것을 70원에 처분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30만큼 처분 손실인데 만약에 그 이전에 이미 처분 이익이 있었다면 처분 이익을 먼저 죽이고요. 그러고도 남으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조정 마이너스 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자본거래 차손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자본거래 차익이 있는 경우에 얘를 먼저 죽이고 나머지가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자기 주식의 소각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것은 3-1입니다.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가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재발행했다가 근데 경우에 따라 소각을 한다면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따른 자본금 감소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주식 빠지면서 자본금이 아니라 미처분 이익여금입니다. 그러나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의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얻어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자기 주식이 빠지면서 유상감자처럼 회계 처리를 합니다. 보통주 자본금. 이때 이쪽에 감자 자기 주식이 더 크다면 감자 차손인데 먼저 감자 차익 분계가를 만약에 했더라면 감자 차익을 먼저 인식을 하고요. 나머지가 감자 차손입니다. 예, 3번으로 연습을 해볼까요? 갑회사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갑회사의 발행 주식 중 10주를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주당 1000원에 취득한 후에 5주를 1100원에 매각하고 1000원에 취득했는데 1100원에 매각했으니까 처분 이익이 생기겠네. 3주를 800원에 매각하고 1000원에 취득한 걸 800원에 매각했으니까 처분 손실이 생길 것 같은데 무조건 처분 손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다면 걔를 먼저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는 소각했대요. 회계 처리를 들여다보자고요. 10주 취득할 때 10주 주당 1000원에 취득했대요. 그래서 만원 빠지면서 자기 주식 만원, 주당 1000원씩입니다. 5주를 매각한대요. 그러면 이 중에 5주 1000원, 5000원입니다. 그런데 얼마에 처분했냐면 1100만큼 받았죠. 즉 5주에 1100이니까 5500. 500만큼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이죠. 3주를 매각했대요. 그러면 자기 주식 이쪽으로 3주 곱하기 1000원, 3000입니다. 이때 800원에 매각을 했다고 했으니까 2400이고요. 그럼 600만큼 손실인데 그냥 손실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 거래에서 이익을 500만큼 인식을 했잖아요. 이 500을 먼저 죽이고 그러고도 남은 부분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조정 마이너스 계정입니다. 한편 나머지 2주가 소각이 됐죠. 앞에 문제로 가보면 갑회사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라고 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취득했던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할 경우에는 자기 주식 주당 2,000원 빠지면서 미처분 이익여금하고 상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갑회사가 특정 목적에 의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나머지 2주를 소각했다고 하면 자기 주식 빠지면서 액면금액만큼 보통주 자본금, 차변이 모자라니까 감자차손 이와 같은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실무에서 발생하는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의 회계 처리는 모두 여기에, 모두라기보다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돼요. 배당 가능 이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취득을 했다가 소각하는 케이스죠. 그런데 적지 않은 회계 교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뒤에 나오는 이런 유상 감자와 유사한 이런 회계 처리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잘못된 교재입니다.
오히려 미처분 이익여금하고 상계하는 상환우선주, 상환의 회계 처리를 그대로 준용하는 이러한 회계 처리가 실무에서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9쪽에는 동국제강의 주속 20번 납입자본과 관련된 주속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1번은 주식수 해서 기초 주식수가 있고요. 합병으로 인한 변동, 기말 주식수가 들어가 있는데 2번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래요. 회사는 2003년 중 상환 기일이 도래한 상환우선주 730만 주를 모두 가와사키 제철로부터 얼마에 매입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소각을 했대요. 또한 보고기간만 현재 유통 중인 상환우선주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소각을 했으니까. 더 나아가서 회사는 2003년, 4년, 6년에 각각 취득한 자기 주식이 1000만 주, 230만 주, 275만 6천 주 이거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게 핵심이죠. 이익여금으로 소각했으며 이로 인해서 소각 주식을 제외한 보통주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은 4,760억 그리고 보통주 납입 자본금과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은 상환우선주도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상환을 했기 때문에 유통 중인 상환우선주는 없더라도 재무상태표 이 자본금에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차변을 미처분 이익여금하고 상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죠. 자본금으로 죽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 주식도 3번에 걸쳐 사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소각을 했대요. 액면 총액 4,760억인데요. 이 자본금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고 실제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주 납입 자본금과 이 액면 총액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우선주 상환은 물론이지만 특히나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소각 시의 회계 처리를 모두 유상 감자처럼 일률적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설명하는 교재는 매우 잘못된 교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본조정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유상증자할 때 설명이 됐었죠. 액면 주식 유상증자할 때 발행가액이 액면 금액에 미달하면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발행가액 전체 금액을 모두 자본금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할 여지는 없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게 자본거래 차손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자본거래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 상계하고요. 상계 후의 잔액은 일단 자본조정 마이너스 계정이고 다음 시간에 이익여금 처분 과정에서 상계하는 회계 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나머지 기타 포괄 손익 누계과 이익여금, 특히 이익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